본 방송 중 내용은 출연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른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 방송 중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류마직이 작아요.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류마직이 작아요.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류마직이 작아요. 건강에 대한 모든 김세원 류마직의 자가용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인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건강 서적들 중에서 훌륭한 저자만 선택해서 그 책의 내용을 쪽집게로 뽑아서 전해드리는 건강요정 대한민국 177호 전문의 한의사 유창길 원장입니다. 그리고 통합의학 박사 통합의학 전공한 의학 박사입니다. 네, 조금 더 신뢰감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참 원장님 이렇게 날이 갈수록 신뢰감 지수가 점점 높아지는데 그 한의사 전문의이면서 네. 의학 박사인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걸 모르겠네요. 제가 설마 1호는 아니겠죠? 네. 아마 계시겠죠. 예, 아마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1호면은 아마 네. 이미 벌써 매스컴에 그런가요? 보도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의사 전문의 한의사이면서 네네네. 보건복지부 전문의 한의사이면서 의학 박사인 경우, 제가 지금 의학 박사를 의과대학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의사인데도 의과대학 대학원을 가서 네.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과연 몇 호일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호수가 좀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문의는 제가 177호잖아요. 네네. 뭐 너무 앞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의사 전문의면서 의학 박사인 경우 네. 몇 호일지 그건 어디서 체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네. 아무튼 이 방송을 들으시는 통합의학 박사님이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네. 몇 호신지.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철인 아나운서 김세원과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 함께하는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원장님과 함께 서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진행할 코너는 건강 서적을 읽어드립니다. 시중에 참 많은 건강 서적들이 출판됩니다. 많은 건강 서적 중에서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 서적 한 권을 콕 집어서 쪽집게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책 내용을 리뷰하는 코너고요.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건강서적을 읽으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건강서적 책 한 권을 읽으신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중앙생활사에서 출판된 턱건강 사용 설명서입니다. 예, 턱관절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에도 턱관절이 문제가 생기신 분들,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아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 네. 이유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많아지면서 척추 상태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목 상태도 나빠졌고 그로 인해서 턱관절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서 몸 전체 균형 밸런스가 깨지면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도 턱에 어떤 소리가 났거나 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 저희 방송 제목과 비슷하죠. 턱 건강 사용 설명서. 그러네요.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은 자가 건강 사용 설명서. 네. 그래서 일단 선택했고요. 상당히 이유가 1차원적인데요. 박사님이신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선택한 이유는 이 책이 출판될 때 나오는 기사 내용이 있죠. 너무 1차원적인 이유로 선택한 건 아니고요. 전 줄 알았어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선택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제목이 비슷해서 선택했다 이것만으로는 조금 많이 아쉽죠. 그래서 이 책 턱건강 사용 설명서가 출판될 때 나온 기사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 책의 어떤 출판 목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소개해드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턱관절 장애 비수술적 전문가인 저자 로버트 업가르드 박사는 이 책에서 턱관절 장애 진단에서 치료법 그리고 예방까지 턱관절 장애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턱관절 장애의 근본적인 원인, 진단 및 해결에 대해 이론과 증례 등이 체계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 함께 제시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책은 정말로
청취자분들 일반 독자들이 네.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자상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시중에 턱관절에 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보면은 내용이 너무 자기 홍보 쪽으로 가는 책도 있고요. 아, 너무 의학적인 내용만 나열하고 있는 책도 있고요. 네네. 실제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자가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네. 턱 건강을 자가 관리할 수 있는 쉽게 정리된 그림이나 방법들이 이 책은 잘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그렇군요. 책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원제가 Talking Control of TMJ, 그러니까 아. 턱관절 조절에 관한 이야기. 그렇군요. 턱관절 장애가 있을 때 어떻게 조절하는 이야기. 턱관절 장애 조절법에 대한 이야기. 네. 이 정도가 이제 되는 건데 이 Talking Control of TMJ 이 원제목을 국내 출판에서는 턱 건강 사용 설명서로 약간 바꿔서 번역한 거죠. 아, 그러니까 턱관절 건강관리 사용설명서.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턱관절 관리에 대한 자가관리 사용설명서라고 네네. 볼 수 있죠. 턱관절 장애가 있을 때 어떻게 통증을 조절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턱에 이상이 생기면은 그 교합에서만 문제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턱관절은 실제로는 턱만 치아만 교합만 보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입 안쪽 턱 쪽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전신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걸 잘 몰라요 보통은요. 네. 근데 이 책의 저자 로버트 엇가르드 박사는 턱관절이 전신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 예, 실제 이분이 미국에서 턱관절 진료를 전문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진료에 있어서도 턱관절 장애를 전신으로 유기적으로 연관 지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턱과 전신을 유기적으로 연관 지어서 치료하는 건데 훌륭한 거죠. 치과 의사가 입 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네. 치아와 교환만 보는 게 아니고 턱만 보는 게 아니고 발끝까지 연결지어서 턱관절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오. 치과 의사가요. 와, 이분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분입니다. 네. 책 표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책 표지를 보면요. 제목은 턱건강 사용 설명서이고 부제목이 저는 턱관절 장애가 처음인데요 라고 적혀 있네요. 부제를 보면 이 턱관절 장애가 발생했는데 턱관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좀 느낌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턱관절에 관한 책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들 위해서 쉽게 실제로 도움될 수 있게 쓰여진 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제가 고르다가 이 책을 딱 만났을 때 이 책은 일반 청취자, 일반 국민들이 네네. 턱 관리하기 위해서 소장하고서 참고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책이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분이 턱관절 장애 비수술 전문가인데 네. 로버트 엇가르드 박사가요. 이 책을 통해서 의료인과 일반인들이 둘 다 쉽게 턱관절 장애 증상 진단 치료법을 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있고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은요. 턱관절 장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게 했어요. 따라할 수 있게. 네. 관리를 할 수 있게 실제로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턱관절 통증이 줄을 수 있게 아주 쉽게 쓰여진 안내서다. 그림이 쉽게 잘 나온 게 이 책의 특징인데요. 그렇군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 책의 특징. 네. 예. 사실 지난번 이 손의 그 비밀이었나요? 그 네. 책에서는 이거 일반인들이 좀 쉽게 읽기보다는 네. 전문의들이 꼭 소장해야 할 그런 책으로 소개해 주셨거든요. 물론 다르네요. 이제, 네. 물론 이제 저희 자가용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 중에서 IHK님 같은 경우는 의료인들이 봐야 될 네. 손해 해부학적인 내용까지도 네네. 그렇게 관심 있게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수준 높은 분들은 손해 비밀도 네. 충분히 소화를 하시지만은 아무래도 손해 비밀은 의료인들이 소장해야 될 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내용이 의학적인 부분, 의료인 쪽에 치우쳐 있어요. 근데 네. 이 책 턱 건강 사용 설명서는 실제 턱관절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 일반 국민들에게 눈높이가 딱 맞춰져 있어요. 그렇다고 의료인들은 볼 필요가 없는 책이냐? 그게 아니에요. 책 턱 건강 사용 설명서는 의학적인 내용과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의 딱 중간 지점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 비밀보다는 쉬운 거예요. 네. 왜? 중간 지점에 있으니까 의사와 환자 딱 중간 지점에 있어서 네네. 의사도 볼 수 있고 환자분들도 볼 수 있는 책이에요. 딱 중간 지점에 서 있어요. 아주 그래서 밸런스 조절이
잘 된 책이에요. 건강서적이 너무 의료인 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환자분들 쪽으로 치우쳐도 책이 너무 쉽게만 만들어지고 네. 그런데 이 책은 딱 그 밸런스를 중간으로 0점을 잘 잡은 책이에요. 이분도 다른 일 하시다가 의대 쪽으로 바꾸신 건가요? 그건 아닌데 글을 잘 쓰시죠? 그건 아닌데 네. 이분은 치과 의사로 시작해서 네네. 이제 쭉 진료를 해오신 건데 그게 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인본주의가 좀 있어요. 환자분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네네.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방법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아무튼 원장님 설명만 듣고 보면 한 권쯤은 좀 소장해서 두고 읽어도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의료인도 소장할 만하고요. 일반 청취자, 일반 국민분들도 충분히 소장할 만한 밸런스가 딱 잡혀 있는 책이다. 네네. 그러니까 턱관절을 진료하고자 하는 의료인도 소장할 만한 책이고 의료인들이 진료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도 있고 네.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관리법도 그림과 함께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 책은 손의 비밀에 비해서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일단 저자부터 한번 지금 아까 저자에 대해서 한번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로버트 업가르드 박사님 책인데 미국 치과 의사 선생님이죠. 양력 소개 한번 네. 속지에 있는 거 한번 읽어주시죠. 자, 로버트 업가르드 박사.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구강외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그곳에서 6년간 시간 강사로 근무했으며 2년간은 구강병리학 대학원 과정을 이수했다. 그리고 20년간 미니애폴리스에서 치과 의원을 운영했으며 뒤이어 미네소타주 북부의 한적한 지방으로 이사하여 턱관절 장애를 특화한 의원을 설립했다. 턱관절 장애 환자에 대한 10년간의 연구를 시작하고서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그의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받아 조교수로 2년간 봉직했다. 1990년 이후부터는 턱관절 장애 환자만 진료하고 있다. 네, 이분이 로버트 업가르드 박사, 네. 구강외과학 박사신데 네네. 구강외과학이라는 것은 막 수술하고 턱 쪽을 네. 이렇게 구강외과학적으로 수술하는 과예요. 일반적인 치과하고는 좀 다르네요. 네, 구강외과학 박사, 수술한 쪽의 어떤 전공인데 네. 재밌는 게 비수술적으로 턱관절을 치료하는 자가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네. 책을 쓰셨으니까 본인의 그 전공을 오히려 반대로 하는. 그렇죠. 네. 수술을 하지 않는 비수술 턱관절 치료법, 비수술 턱관절 관리법을 다루는 책을 썼으니 어떻게 보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구강외과학 박사니까 턱관절 쪽 통증을 어떤 외과학적 수술로 네. 해결할 줄 알았는데 책을 보면 운동요법, 물리치료 방법, 그리고 자가 건강관리법 설명해 놓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쪽에 네. 치우쳐 있는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문, 감수의 글을 한번 보고 목차로 들어가죠. 턱관절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뭉크의 절규 주인공과 같은 표정으로 통증을 호소합니다.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는 동안 쉼없이 움직여야 하는 턱관절이 삐걱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 뭉크의 그림, 네. 절규, 턱을 벌린 상태에서 악소리를 내면서 턱에다 양손을 뺨을 감싸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절묘하게 뭉크의 절규 그림과 매치를 시켰어요. 턱관절 안 좋은 분들이 네. 딱 그래요. 턱을 벌리면서 이게 딱 이렇게 양 뺨을 감싸고 있는 건데 네네. 뭉크의 그 절규 그림의 그 사람 모습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그렇지만은 턱관절 장애는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이전만큼 완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초기에 일찍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고 턱관절 디스크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 감수자 글을 조금만 더 볼까요? 네. 이 책은 평소 간과되었던 잘못된 습관들을 확인하고 조금씩 개선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바른 습관 및 올바른 자세 갖기부터 정서적 스트레스 감소의 중요성, 물리치료, 운동요법, 행동요법, 약물치료, 교합장치 치료까지 개괄적으로 쉽게 알려줍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턱관절 장애로 인한 절규에서 환희의 길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물리치료, 운동요법, 행동요법까지 네. 그리고 기본적인 습관이나 올바른 자세까지 그림으로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 이 턱관절 문제 있는 분들, 일반 국민들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이제 목차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파트 1은 당신을 위한 종합 건강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요. 파트 2는 턱관절 장애 치유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파트 1에 이제 나오는 게 턱관절 장애 치료법 나오는데요. 네네. 파트 1에서는 1장부터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책의 1장부터 6장을 숙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자, 1장 문제를 인식하라. 2장 턱관절 기능 향상 운동. 3장 통증 유발점을 이용한 연관통 치료법. 4장 나쁜 습관 없애기. 5장 스트레스 요인 분석. 6장 식사와 운동 습관의 분석과 개선. 네, 1장부터 6장이 파트 1. 네. 당신을 위한 종합 건강 프로그램. 이 책의 1장에서 6장이 핵심이에요. 네. 일반 청취자분들은요. 그럼 7장에서 10장은 의료인들이, 아하. 7장에서 10장은 의료인들이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 책의 핵심은 1장에서 6장이다. 네. 그래서 저자 로버트 엇가르드 박사는 1장에서 6장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2로 넘어가면요. 네. 7장에서 10장까지인데 한번 읽어주시죠. 1장에서 6장에 걸쳐 소개하는 치료법을 제대로 모두 익히고 실천했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반드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숙지하고 함께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치료 계획의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몸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면 몸 상태도 좋아지고 통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몸이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만큼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바란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운동요법을 시작하면 곧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미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 치료 프로그램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았기에 여러분의 평생 건강과 행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 바이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은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은 네. 1장에서 6장입니다. 저자 로버트 엇가르드 박사가 1장에서 6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7장에서 10장 파트 2가 나오죠. 네네. 예. 자, 파트 2 턱관절 장애 치유하기. 7장 경추 염좌와 턱관절 장애. 8장 섬유 근육통 증후군과 턱관절 장애. 9장 스플린트 구강 내 장침을 장착. 10장 턱관절 장애의 유용한 치료법. 예. 확실히 좀 전문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뭔가. 네. 7장에서 10장은 질환별로 더 자세한 정보와 어떤 환자한테 알만한 치료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네. 7장에서 10장은 의료인들이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고 일반 청취자분들은 일단 1장에서 6장을 꼭 숙지하시고 7장에서 10장은 제가 요약해드린 부분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초간단 턱관절 장애 치료법을 한번 소개해드리는데요. 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초간단 아주 짧은 시간에 턱관절 장애가 호전되고 싶은 분들은 네. 지금 말씀드리는 로버트 엇가르드 박사가 서문에 소개하고 있는 초간단 턱관절 장애 치료법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이 나오거든요. 네. 예, 첫 번째 팁부터 먼저 가죠. 첫 번째 팁. 무리하게 턱에 힘주지 않기. 턱을 항시 이완시키는 방법을 연습한다. 턱을 이완 상태로 두어 주변의 근육도 함께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1. 혀 앞쪽 3분의 1을 입 천장에 갖다 댄다. 2. 혀 끝에 살짝 힘을 가하면서 이 자세를 유지한다. 단, 혀 끝이 치아에 닿지 않도록 한다. 입술을 가지런히 모은다. 3. 이때 아래 위로 치아가 서로 맞닿지 않아야 아래턱이 완전히 이완된다. 4.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쉰다. 가급적이면 가슴보다는 횡격막을 이용하는 복식 호흡을 한다. 네, 이 턱 운동법은 평생 하는 겁니다. 네. 건강하거나 또는 턱이 안 좋거나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네. 평생 하면 턱관절 이완이 되는 아주 좋은 기본 관리법이에요.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항상 이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네. 턱이 이완된 상태로 편안하게 장시간 유지되면은 턱관절 통증이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턱관절과 치아가 편안한 새로운 자세에 맞춰서 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혀 앞쪽을 3분의 1을 입천장에다 갖다 대고 그 상태에서 혀 끝은 치아에 닿지 않도록 하면서 입술은 모아주고 네. 그리고 아랫입 치아가 닿지 않도록 약간 입이 치아가 위치 아래 치아가 떨어져 있는 거죠. 네. 혀 끝은 3분의 1이 입천장에 닿아 있고 그 상태에서 복식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턱관절 디스크 간격이 유지되면서 네네. 복식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잘 순환도 되고 턱관절이 이완이 되죠. 네. 턱관절과 주변 근육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이 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하. 예, 그리고 턱관절 초간단 치료법 두 번째 팁 나오죠. 네. 두 번째 팁, 나쁜 습관 없애기. 턱관절 통증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전신 자세가 중요하다. 환자들에게 턱관절 통증이 환자의 발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면 대부분 놀란다. 예, 그러니까 턱관절 통증의 치료는 자세를 바로잡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 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신이 어떻게 서 있는지, 업무 중에 어떻게 앉아 있는지, 네. 소파에는 어떻게 늘어져서 앉아 있는지, 운전 중에 자세는 어떤지 이렇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습관을요. 네. 그러니까 껌을 씹거나 연필을 물고 있는 버릇 안 좋은 거고요. 네. 손톱을 뜯거나 자는 동안 이를 가는 경우도 턱관절에 긴장을 유발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과 자세, 턱관절 통증이 이런 습관이나 나쁜 자세에서 유발될 수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네. 세 번째 팁은 초간단 턱관절 치료법 세 번째 팁 나오죠? 네. 자, 이제 세 번째 팁인데요. 깊은 호흡법이나 심호흡 또는 이완 호흡법이라 불리는 호흡법은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다. 턱관절 장애 환자 대다수가 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 자, 깊은 호흡법을 하는 방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등을 바닥에 대고 다리를 쭉 편 채 양팔은 몸의 양옆에 편안히 내려둔다. 2. 한 손을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놓는다. 3.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이때 배가 빵빵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깊이 들이마신다. 가슴에 올려놓은 손은 움직이지 않는다. 4. 천천히 숨을 내쉰다. 처음에는 코로 숨을 내쉬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입으로 숨을 다 뱉어낸다는 느낌으로 내쉰다. 네. 일단 초간단 네. 턱관절 통증 줄이는 팁 세 가지가 이렇게 소개가 된 거예요. 아주 네. 쉽죠.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이 전반적으로 쉬운데 그래도 읽기 귀찮다. 일단 당장 뭔가 쉽게 바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팁만 네. 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으신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턱 건강 사용 설명서 리뷰 방송을 다 들으신 것과 거의 동일하다 볼 수 있어요. 아. 이 초간단 턱관절 치료법 세 가지. 네네. 요거를 구간 반복해서 한번 들으시면서 실천해 보시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혀를 입천장에다 대고 이완하는 거. 네. 두 번째는 턱을 아프게 하는 나쁜 습관을 하지 않기. 세 번째는 호흡법.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또 여기서 첫 번째예요. 네. 혀의 위치를 입천장에다 대고 턱을 약간 벌어진 상태로 위치와 아래체가 닿지 않게 이완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완을 해주는 거. 그게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간단 턱관절 팁 세 가지 중에서 특히나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이게 다 이제 봤으니까 책 리뷰 네. 그만할까요? 아, 벌써요? 네. 이제 한번 1장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네네. 턱관절 장애 증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건 좀 중요하니까 아. 한번 읽어주시죠. 지금 소개해드린 증상에 걸리는 분들은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네. 예. 자, 28페이지고요. 1. 뚜렷한 이유 없이 머리가 자주 아프다. 2. 입을 벌리고 닫는데 힘이 든다. 3. 입을 벌리고 닫을 때 딸각하는 소리나 삐걱거리는 것이 느껴진다. 4. 때때로 턱이 꽉 끼는 느낌을 받는다. 5. 치아는 이상이 없는데 턱에 통증이 있다. 6. 잠자는 동안 이를 가는 버릇이 있다. 7.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쑤시거나 쓰라린 경험이 있다. 8. 귀가 웅웅 울리거나 눈 뒤로 압박감이 느껴지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른다. 9. 얼굴에 부비동, 얼굴뼈 안쪽에 빈 공간, 그쪽에 통증이 있다. 예. 아, 지금 말씀해주신 9가지 증상들이 네.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증상, 특히 입을 벌리고 닫을 때 소리 나거나 잘 안 벌어지거나 이를 갈거나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눈 뒤로 압박감 느끼시는 분들, 네. 예, 얼굴 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질병이 있을 때 턱관절 장애가 생기는 경우 나오거든요. 41페이지입니다. 턱관절 증상이 섬유 근육통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를 비롯한 전신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 그러니까 섬유근육통이 있는 분들이 턱관절 증상이 잘 나타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가 있는 분들도 염증이 턱관절 쪽으로 오면은 네. 턱관절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소개되는 게 이제 치과 질환이 나오죠. 턱관절 장애를 유발하는 치과 질환. 네네. 예. 턱관절 장애 직접적인 원인과 유발 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치과 질환입니다. 부정교합, 치아 결손으로 턱이 과도하게 다치는 경우, 하품을 심하게 하는 경우처럼 오랜 시간 턱을 크게 벌림, 잘 맞지 않거나 닳아버린 의치, 과거에 구강 수술 경험이 있는 사람. 예. 이렇게 어떤 치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치아가 빠지거나 네. 턱을 오랫동안 벌리고 있거나 아니면 치아를 의치를 넣어 해놨거나 아니면 어떤 수술, 턱 양악 수술이라든지 어떤 잇몸이나 턱 쪽에 수술하신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물리적 손상에 의해서 턱관절이 생기는 경우를 이제 예를 들고 있죠. 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김세원과 류마지게 자가용 1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2부가 이어집니다.